어머, 벌써 이렇게 추워졌네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요. 어이구, 날씨가 제법인데? 하면서 말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면 자꾸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김장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김장 얘기하면 엄마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론 참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어디 그랬나요? 김장은 그냥 김치 담그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겨울을 온 가족이 무사히 날 수 있을까? 그 걱정과 기대가 다 담긴 거였죠. 김장독이 꽉 차야 한숨 놓고 겨울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됐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은 꽁꽁 얼어붙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절이 자꾸 그리워지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때 그 시절 마당에서 김장하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 혼자만의 추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 비슷한 기억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저랑 함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김장철이 다가오면 우리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남편은 일찍부터 올해는 몇 포기 할 거야? 물어보고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죠. 식구가 몇이고 친정 부모님 드릴 거, 시댁 갖다 드릴 거, 동선에 나눠줄 것까지 다 따져봐야 하니까요. 보통 우리 집은 100포기는 기본으로 했어요. 어떤 해는 150포기까지 한 적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세대의 일상이었어요. 김장하기 일주일 전쯤 되면 동네 시장이 완전히 딴 세상이 되었어요. 새벽부터 배추 실은 트럭들이 줄을 서고 아주머니들은 좋은 배추 고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시장으로 몰려들었죠. 저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 나갔어요. 아이고, 그 추운 날씨에 말이에요. 손에 장갑도 안 끼고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들춰보는 거예요. 겉잎은 튼튼한지, 속은 꽉 찬 건지, 벌레 먹은 데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죠. 아주머니, 이 배추 싱싱해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막 가져온 거예요. 배추 장수 아저씨랑 신랑이 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한 포기라도 더 덤으로 받아내려고 온갖 애교를 다 떨었죠. 아이고, 우리 아저씨. 나 단골인 거 알지? 한 포기만 더 얹어줘요. 그러면 아저씨도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주머니 앞에선 장사가 안 돼 하면서 배추 두세 포기 더 얹어주고 그랬어요. 배추를 집까지 나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리어카에 산처럼 쌓아서 끌고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어머, 저 집 올해 배추 많이 샀네. 그게 왠지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겨울 준비 제대로 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면 마당이 배추로 가득 찼어요. 그 광경을 보면 한숨부터 나왔죠. 이걸 언제 다 절이고 담그나 하면서도 어깨를 으쓱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배추 절이는 게 제일 큰 고역이었어요. 큰 대야에 소금물을 가득 풀어서 배추를 한 포기씩 담그는 거예요. 배추 뿌리 쪽에는 소금을 더 뿌리고 겉잎까지 구석구석 소금이 배도록 정성스럽게 해야 했죠. 절이고 나서도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몇 시간마다 배추를 뒤집어줘야 해요. 골고루 절여지게 말이에요. 그래서 밤중에도 자다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곤 했죠. 캄캄한 밤에 손전등 하나 들고 나가서 배추 뒤집는 그 추운 밤, 지금도 생각나요. 손은 시리고 입김은 하얗게 나오고 에이, 내년엔 절대 이렇게 많이 안 해 그러면서도 다음 해가 되면 또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참 바보 같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직접 소금 뿌려서 절인 배추로 담근 김치 맛은 정말 달랐어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절임 배추는 참 편하긴 한데 그때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정성이 다르니까 맛도 다른 거겠죠. 드디어 김장하는 날이 되면 우리 집 마당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어요. 아니, 전쟁터보다는 축제 현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새벽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앞집 순이 엄마, 뒷집 영숙이 할머니, 옆집 미자 언니. 다들 빨간 고무장갑을 딱 끼고 앉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마당 수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 순이 엄마. 파마 새로 했어? 잘 어울린다. 에이, 뭘. 동네 미용실에서 대충 한 건데. 김장은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를 했죠. 오늘은 우리 집 김장 도와주면 다음 주에는 옆집 김장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집 김장 가고 그렇게 돌고 돌면서 서로 도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품앗이 얘기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일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방식이었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대야를 놓고 둘러앉으면 진짜 장관이었어요. 10명, 20명씩 모여서 각자 할 일을 나눠 맡았죠. 무채 써는 팀, 쪽파 다듬는 팀, 양념 만드는 팀, 배추에 양념 바르는 팀. 마치 공장 조립 라인처럼 척척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입은 하나도 안 쉬고 떠들었죠. 야, 너네 큰애 대학 붙었다며?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등록금이 문제야. 어디서 마련하나 걱정이네.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입으로는 온갖 얘기를 다 나눴어요.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시어머니 얘기, 동네 소식까지. 요즘으로 치면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이었던 셈이죠.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누구네 아들이 장가 간다더라. 동네 슈퍼가 문 닫는다더라. 그런 소식들이 김장하는 마당에서 다 오갔어요. 가끔은 좀 무거운 얘기도 나왔어요. 어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더라. 누구네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다더라. 그러면 다들 조용해지면서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상의하기도 했죠. 그렇게 사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힘든 게 좀 덜해지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은 시려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누가 웃긴 얘기라도 하면 와르르 웃느라 일손이 멈출 정도였죠. 야, 너 그거 들었어? 철순의 아버지가 어제 동사무소에서 그러다가 누가 아이고 웃겨 죽겠네. 나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얼굴 만졌나 봐. 따끔거려. 그러면 또 한바탕 웃고 양념 만드는 건 각 집안의 비법이었어요. 우리 집은 엄마한테 배운 방식대로 했는데 옆집은 또 다르고 건너편 집은 또 달랐어요. 어머, 너네는 생굴을 넣어? 우리는 청각 넣는데. 그래, 우리는 새우젓을 많이 넣어. 그래야 감칠맛이 나더라고. 서로 비법을 공유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네 집 맛을 자랑했죠. 그러다가 한번 맛 좀 봐봐 하면서 갓 버무린 김치를 서로 먹여주곤 했어요. 어때? 간이 맞아? 응, 딱 좋은데. 우리 집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에이, 뭘. 내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일했어요.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하려고 애쓰는 거였죠. 점심때가 되면 제가 미리 준비해둔 국밥이나 칼국수를 내왔어요. 일손 도와준 분들한테 밥이라도 제대로 대접해야 하니까요.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해야죠. 다들 마당 한쪽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참 정겨웠죠. 뭔가 소풍 온 것처럼 즐거웠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쯤이면 대부분의 김장이 끝났어요. 큰 대야가 어느새 비워지고 김치가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면 뿌듯했어요. 올해도 해냈구나. 이제 겨울 준비 끝났다 싶어서 안심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마당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수다는 계속됐어요. 끝까지 함께 있었던 몇몇 분들과는 저녁 늦게까지 마당에 앉아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올해도 수고 많았어. 그래, 너도. 내년에 또 보자. 그렇게 헤어질 때면 섭섭하기도 했어요. 내년 김장철까지는 이렇게 많이 못 볼 테니까요. 김장날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바로 보쌈이죠. 오후쯤 되면 큰 솥에서 돼지고기 삶는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피곤이 싹 가시는 것 같았죠. 어머, 고기 냄새 좀 봐. 벌써 군침 도네. 조금만 기다려. 곧 익을 거야. 삶은 돼지고기를 꺼내서 도마 위에 놓고 썰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요즘 좋은 식당 가도 그때만큼 맛있는 보쌈은 못 먹어봤어요. 갓 버무린 배추 속에 야들야들한 돼지고기 한 점 올려서 싸먹으면 아이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이 맛에 김장하는 거야. 맞아, 맞아. 이것만 먹으면 힘든 거 다 잊어버려. 다들 한입 베어 물고는 으음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하루 종일 고생한 보상을 제대로 받는 순간이었죠. 보쌈뿐만 아니라 막걸리도 빠질 수 없었어요. 아저씨들은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올해 김장 잘 됐네 하고 흡족해 했죠. 아주머니들도 가끔 한 잔씩 받아서 마셨어요. 야, 나 술 약한데 이거 괜찮아?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오늘 고생했잖아. 그렇게 서로 권하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얼굴이 빨개진 아주머니들이 더 크게 웃고 떠들면 분위기가 더 들뜨곤 했죠. 저녁이 되면 본격적으로 김장독을 묻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었죠. 마당 한쪽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김장독을 차곡차곡 묻었어요. 너무 깊으면 꺼내기 힘들고 너무 얕으면 얼어버리니까 깊이 조절이 중요했죠. 남편이 삽질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좀 더 깊이 거기면 됐어. 지시를 내렸어요. 김장독 묻는 건 여자가 더 잘 알거든요. 독을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은 다음에는 볏짚으로 두껍게 덮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김치가 얼지 않고 잘 익도록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비닐도 덮고 무거운 돌로 눌러놓으면 김장독 묻기 끝. 그걸 보면 진짜 한 해 일을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 이제 겨울 준비 끝났다. 겨울 내내 김치가 필요할 때면 마당에 나가서 김장독 뚜껑을 열었어요. 눈이 쌓인 날에도 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나가야 했죠.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나가서 볏짚을 치우고 독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 위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기도 했죠. 그걸 살짝 걷어내고 김치를 꺼내는데 그 시원하고 톡 쏘는 냄새. 그게 바로 겨울 냄새였어요. 잘 익은 김치를 꺼내서 대야에 담아들고 방으로 들어오면 식구들이 환호했어요. 어머, 엄마 김장독 열었어? 응, 오늘 날씨가 추워서 김치찌개 끓여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꺼낸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온 집안에 김치 냄새가 가득 찼어요. 그 냄새만으로도 밥 한 그릇은 뚝딱 먹을 수 있었죠. 냉장고 김치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됐어요. 땅속에서 익은 김치는 맛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천천히 제대로 익는 거죠. 한겨울에 시원한 물김치 국물 한 모금 마시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그런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명절 때 친척들이 오면 김장독에서 김치를 꺼내 대접했어요. 다들 이게 그 유명한 너네 집 김치구나 하면서 맛있게 먹었죠. 이거 좀 싸갈 수 있어? 그럼 얼마든지 가져가. 넉넉하게 덜어주면 고마워하면서 가져갔어요. 그게 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요. 봄이 되면 김장독을 다 비우고 청소했어요. 한겨울을 함께한 독이 비니까 좀 섭섭하기도 했죠. 올해도 잘 먹었다. 고맙다. 독을 씻으면서 혼자 그런 말도 해봤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김장독도 우리 식구 같았거든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카메라를 향해 이제는 아파트에 살아요. 마당도 없고 김장독 묻을 땅도 없어요. 냉장고 김치칸에 김치를 사다 놓으면 그걸로 끝이죠. 몸은 확실히 편해졌어요. 허리 아프게 배추 절일 필요도 없고 추운 마당에 나갈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요, 그 시끌벅적했던 마당이 참 그리워요. 빨간 고무장갑 끼고 둘러앉아 떠들던 아주머니들, 고기 삶는 냄새, 김치 버무리는 소리, 그 모든 게 그립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거겠죠. 요즘은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그때는 달랐어요. 이웃이 곧 가족이었어요. 김장할 때뿐만 아니라 경조사 있을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 했죠. 누가 아프면 다들 문병 가고, 누가 결혼하면 다 같이 축하했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함께 슬퍼하고, 그게 우리식 삶이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사생활도 없고 참견도 많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힘들 때 기댈 곳이 있고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였어요. 요즘은 편리함과 맞바꾼 게 뭔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도요. 김장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옛날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때 함께 김장했던 순이, 엄마, 영숙이 할머니. 지금은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요? 오랜만에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야, 너 김장했어? 우리 그때 생각나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끔 옛날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짠하게 느껴지는 거요. 그게 나이 들어가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과거가 자꾸 그리워지고 추억을 되새기게 된다고. 그런가 봐요. 우리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추억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힘들기도 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게 행복한 거죠. 미소 지으며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김장은 몇 폭이나 하셨나요? 요즘도 김장 직접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옛날 얘기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보셨을 때 몇 포기까지 해보셨어요? 100포기 넘게 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200포기, 300포기 하셨다는 분도 봤거든요. 그때 그 고생담 있으시죠? 재미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웃긴 일, 감동적이었던 일. 뭐든 좋아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특히 김장날 잊지 못할 에피소드 있으시면 꼭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댓글로 대화 나누면서 함께 추억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비슷하게 살았구나 싶어서 위로가 되거든요.